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절세미인 윤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양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세가 기울어 평민 같은 양반으로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오라버니는 과거 급제를 하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며 없는 살림의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윤희는 오라버니만 공부를 가르치시는 어머님이 야속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 몰래 오라버니 옆에서 공부를 배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윤희가 17세가 되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를 보게 되었답니다. 맛깔지게 읽어주다 이몽룡이 춘향의 옷고름을 풀 때 청중들의 기대 찬 눈빛을 본 전기수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청중은 다음 장면이 알고 싶어 앞다투어 돈을 던졌고 전기수는 돈이 쌓였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청을 돋우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윤희는 전기수 일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새 책방을 통하여 해화루에서 전기수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첫날 윤희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입가리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린다고 해도 가려질 인물이 아니었답니다. 백옥 같은 피부에 사슴 같은 눈이 더 돋보였으니까요. 윤희가 처음 읽어준 야담 이야기는 연호비를 연모하는 대감 이야기였답니다. 방에는 여러 명의 양반들이 기생과 웃으며 떠들썩하게 호색을 즐기고 있었죠. 윤희는 구석진 곳에서 작은 불빛에 의지하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떠들썩했던 방 안은 숨소리도 없이 조용해졌답니다. 윤희의 청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대감이 연호비와 은밀하게 즐기기 전에 윤희는 읽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며 성화였고 화를 버럭내는 대감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무 미동도 없이 기다렸죠. 그러던 한 명의 대감이 말하였습니다. 앙큼하구나. 옛다 이것이면 되겠느냐? 대감은 은 한 덩어리를 던져주었답니다. 윤희는 은을 복주머니에 넣고는 읽기 시작하였죠. 부인이 대감 모르게 연호비를 멍석마리하는 장면에서는 기생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연호비가 만신창이가 되어 저작거리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는 대감들은 너무하다며 탄성의 소리도 들렸죠. 윤희는 그렇게 여러 번 읽지 않고 기다리며 대감들이 던져주는 금과 은 그리고 돈을 챙겼답니다. 이야기가 끝이 나고 대감들은 윤희를 보기 위해 몰려왔지만 인사만 남기고 유유히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내들은 윤희가 남기고 간 달달한 여운의 기생들과 하니 더 흥분이 되었던 거죠. 그날 기생들의 자지러지는 신음소리에 해화루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전기수 윤희의 소문은 일파만파 한양으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 해화루에는 전기수 윤희를 보겠다는 양반들이 줄을 잇고 어떤 양반은 금과 은이 들어있는 상자까지 준비를 하고는 명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루가 다르게 해화루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기생 어미는 해화루의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조아라 했습니다. 윤희의 청량한 목소리로 야담 이야기를 듣고 술과 기생을 품으니 기생들은 죽음을 맛보았죠. 사내들은 날개를 단 듯 끝까지 달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황홀감에 사내의 자부심을 세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화루의 서찰을 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생 어미는 서찰을 읽고는 혼비백산이 되었답니다. 윤희 아씨 큰일입니다. 고위 관료에 계신 유성진 대감님이 아씨를 부른다는 서찰입니다. 나이는 젊으시나 아주 무서운 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 지금 뵈려가야겠다. 윤희는 바로 유대감댁으로 향하였답니다. 유대감댁에 도착하니 문지기가 유대감의 서재로 안내했죠. 서재 안에는 5,000권 정도 되는 서책이 잘 정돈되어 있어 윤희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서책을 한 권 꺼내 펼쳐보니 윤희가 읽고 싶었던 서책이었던 거죠. 윤희는 자신을 지켜보는 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희가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듯하여 유대감은 인기척을 냈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소리 나는 곳을 보았죠.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빛이 유대감을 따뜻하고 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십니까? 네. 의자에 앉으시지요. 유대감은 윤희가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고는 말을 이어갔죠. 그 일 그만하시지요. 결론만 얘기하는 단호함에
윤희는 살짝 심쿵했죠. 하지만 윤희도 질세라 얘기했답니다. 제가 양반이기는 하지만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답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떠하십니까? 제 서재에서 책을 관리하며 저의 조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지요. 제 말 부탁으로 들리지는 않겠지요? 조정 대신들이 나란 일은 하지 않고 초장부터 낭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해화루에 몰린다 들었소이다.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한테 해화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요. 알겠소. 유대감은 윤희를 보기 전까지는 협박으로 전기수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재로 들어오는 윤희의 백옥 같은 피부, 크고 깊은 사슴눈,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자태로 걸어오는 여인의 우아함에 차마 협박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또한 책을 읽으며 좋아라 한박 웃는 얼굴은 귀하고 무척 순수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유대감은 책을 읽는 윤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대감은 생각지도 못한 윤희의 눈물을 보게 되었죠. 책 속의 이야기에 눈물 짓는 윤희의 모습에 유대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의 씨앗이 꿈틀대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윤희는 기생 어미한테 후임을 가르치고 나서 전기수 일은 그만해야겠다고 말하였죠. 이 소문을 들은 대감들은 쓴소리 한마디씩 하였지만 유대감 댁에 일을 간다 하니 그 누구도 반문하는 양반들이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란 일을 해야 하는 자신들이 기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유대감이 안다는 것만으로도 큰일이었으니까요. 전기수로서의 마지막 날, 윤희는 왕과 궁녀의 야담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윤희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한 사내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희는 무심한 표정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지만 온몸에는 소름이 돋아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윤희는 전기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하여 일찍 준비하고 유대감 댁으로 갔죠. 서재 문을 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답니다. 서책 특유의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었죠. 윤희는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고 창밖을 보다 유대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희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답니다. 대감님, 기침하셨습니까? 그리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유대감은 항상 고요하게 시작했던 아침과 다르게 벚꽃처럼 밝게 웃는 윤희 낭자의 얼굴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니 설렜답니다. 윤희는 책꽂이마다 서책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목록만 보아도 원하는 서책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유대감은 야무지게 일하는 윤희 낭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자신도 모르게 눈이 따라갔답니다. 윤희 낭자. 네, 유대감님. 낭자는 내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윤희는 쓰는 것을 멈추고 유대감을 보았습니다. 유대감님은 제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윤희는 반문을 하였습니다. 유대감은 소리내어 웃었답니다. 윤희도 같이 웃었죠. 윤희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무섭지 않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윤희는 유대감의 어린 조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글을 알려주기도 하였죠. 윤희 낭자와 조카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형님과 형수님이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하신 후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윤희 낭자는 어느 순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전혀 싫지가 않았답니다. 윤희는 집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 책꽂이 목록을 다 쓰려고 서두르다 그만 책꽂이 사이로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손을 넣어 꺼내려다 보니 책꽂이가 옆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안으로 들어가 보니 또 다른 공간이 나왔습니다. 벽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중앙에 자리한 한 장의 그림을 유심히 보았죠.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혀 오면서 윤희 낭자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 그림은 산의 왼쪽 목에 뱃머리가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유대감이 퇴청하여 윤희 낭자를 보고자 서재로 들어갔죠. 그런데 열려있는 비밀의 문을 보니 윤희 낭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대감은 급하게 윤희 낭자를 불렀답니다. 윤희 낭자 괜찮으시오? 윤희는 뱀이 그려진 곳을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것 보았어요. 이 한마디 남기고 기절하였던 거죠. 유대감은 쓰러진 윤희 낭자를 얼싸안고 별채로 뛰었답니다. 유대감은 백옥 같은 윤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날을 회상하였답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서 귀한 동무가 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계집아이가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씩 웃어주니 쪼로록 달려와 내 손을 잡고는 활짝 웃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아쉬운 마음에 둘은 몰래 사당에 있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어른들 말소리가 가까워지고 둘은 혼이 날까봐 사당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뚫린 창호지 구멍 안으로 어른들이 언제 가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두 분의 아버지 그리고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내였죠. 사내는 두 아버지한테 막말을 하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한성대군을 내일 조정해서 왕으로 추대하시오. 두 아버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내는 품에서 칼을 뽑아 두 명의 아버지를 차례차례 죽였답니다. 그 모습을 본 성진과 윤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컴컴한 사당 안에서 떨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진과 윤희는 눈을 떠보니 방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진과 윤희한테 어젯밤에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지만 윤희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답니다. 성진이는 정확하게 기억을 했지만 자신이 안다는 소문이 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침묵을 했습니다. 유대감은 누워있는 윤희를 보며 무엇을 안다는 건지 궁금하여 윤희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자고 있는 윤희 낭자 얼굴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 유대감 눈에는 윤희 낭자의 얼굴이 어여쁜 연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짙은 초승달 눈썹의 긴 속눈썹, 마지막으로 촉촉한 입술을 보는 순간 입맞춤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답니다. 유대감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고 말이 아니면 섞지를 않았으며 정도에 벗어나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던 자신이 여인의 입술에 지켜왔던 선비의 고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솔찬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허나 그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답니다. 그때 윤희 낭자는 큰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눈을 떴죠. 윤희 낭자 괜찮은 것이요? 네, 괜찮습니다. 윤희 낭자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답니다. 윤희 낭자 보았던 그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윤희는 몸을 움츠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떨고 있는 윤희 낭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등을 쓰다마 주었던 거죠. 유대감 품에서 윤희가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릴 적에 봤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을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뱀을 보고 나서 생각이 났지요. 저의 아버지와 친구분이 어떤 사내로부터 칼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낭자의 아버님이 이찬석 대감님이십니까? 어찌 저희 아버님을 아시는 건가요? 두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윤희 낭자와 함께 있었던 아이가 접니다. 윤희는 너무 놀랐지만 이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유대감이라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화루에서 그 사내를 보았습니다. 왼쪽 목에 그 뱀이 그려져 있었지요. 그 사내가 두 분의 아버지를 죽이고 형님과 형수님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형님이 죽기 전에 그림을 남기고 돌아가셨으니까요. 이제 실체를 찾았으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유대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혼자만의 복수를 준비해 왔던 거죠. 높은 관직에 올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그 살인자를 찾아 큰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리하여 유대감은 사원부 대사원이 되었죠. 그렇게 이 일은 비공개로 해화로부터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사내도 유대감과 윤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늦은 저녁 유대감이 퇴청하여 매일 윤희 낭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오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 윤희는 더 늦기 전에 혼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 뒤를 보니 꽃가마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윤희는 안심을 하고 걸었죠. 꽃가마가 먼저 지나가고 뒤에서 윤희 낭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윤희 낭자는 힘없이 꽃가마에 실어졌답니다. 그렇게 윤희 낭자는 하룻밤 사이에 납치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유대감은 퇴청이 늦어 윤희 낭자를 생각하며 다급하게 왔지만 윤희 낭자는 좀 전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나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멀리서 꽃가마가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윤희 낭자는 보이지 않았죠. 윤희 낭자 집에 도착하여 확인했지만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감은 꽃가마가 의심이 되었죠. 하지만 어디에도 꽃가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감은 윤희 낭자마저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삶의 의욕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유대감은 2명의 무사를 데리고 꽃가마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지점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꽃가마가 가던 방향으로는 3명의 사대부 양반댁이 있었죠. 3명의 대감 중에 유대감 집안이 몰락하면 득이 되는 양반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단 1명 좌의정 김원덕 대감이 있었습니다. 항상 왕을 견제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으니까요. 밤이 되어 2명의 무사와 같이 김대감의 담을 넘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당신들이 나를 잡아두고도 무사할 줄 아시오. 유대감은 소리나는 곳으로 조용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밖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죠. 너는 유대감을 잡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그러니 얌전하게 있거라. 왜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요? 내 앞길을 방해하거든. 너의 아버지처럼.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놈이구나.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 시키기만 했을 뿐 내 충신을 통해서 말이지. 윤희낭자는 목에 뱀머리가 그려있는 사람을 보고 흥분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해화루에서 나를 보고 있던 게 네 놈이구나. 네 목에 있는 뱀이 너의 주인을 물어 죽이고 너 또한 물어 죽일 것이다. 그리고는 윤희낭자는 조용해졌답니다. 윤희의 목청이 커지자 급소를 때려 기절을 시켰던 거죠. 유대감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긴장하며 있거라. 이번에는 흥분이 되는구나. 김대감은 떠나고 충직한 개는 주인의 말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죠. 유대감은 윤희낭자의 생사를 확인 후 철수했답니다. 그리고 목에 뱀 그림이 있는 사내에 대해 알아보라 명하였습니다. 유대감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김대감을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2명의 무사가 그 사내에 대해 말하였죠. 그 사내의 이름은 춘삼입니다. 부모는 김대감 노비였는데 김대감이 춘삼이 어머니를 겁탈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춘삼이 아버지까지 죽였던 거죠. 그리고 춘삼이는 너무 어려서 그 사실을 모른 채 김대감의 개로 키워졌습니다. 유대감은 밤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김대감의 담을 포위하고 김대감과 춘삼이를 잡아 사원부로 데리고 갔답니다. 유대감은 윤희낭자가 감금되었던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 구석에서 떨며 묶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대감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으며 당장이라도 김대감과 춘삼이를 죽이고 싶었답니다. 윤희낭자 제가 왔소이다. 이제 안심하시구려. 유대감은 자신의 넓은 품에 윤희낭자를 안았지만 윤희낭자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윤희낭자 집에 사람을 시켜 안전하니 안심하라는 말을 전했죠. 그리고 별채에 눕히고 불안해하는 윤희낭자를 위해 밤새 옆을 지켰답니다. 그런데 긴장이 풀린 것인지 자신도 모르게 윤희낭자 옆에서 잠이 들었던 거죠. 새벽이 되어 자신의 옆구리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이 신경이 쓰여 눈을 떠보니 아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윤희낭자가 유대감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신의 품에 비집고 들어온 윤희낭자를 잠시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감의 아랫도리는 승천한 지 오래전이었고 자신도 처음 느껴보는 화끈불끈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유대감은 윤희낭자의 얼굴을 살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자신의 입술이 윤희낭자의 이마에 닿았답니다. 이마의 부드러운 감촉은 유대감의 혈기 왕성한 내면의 짐승을 깨웠죠. 유대감은 더 이상 안고 있으면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급하게 밖으로 나갔죠.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씩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넘기 전에 윤희낭자한테 고백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답니다. 다음 날 유대감은 퇴청을 하여 별채로 갔죠. 윤희낭자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유대감을 보고는 활짝 핀 연꽃처럼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대감은 그 웃음에 홀려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답니다. 윤희낭자는 천천히 다가와서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런지요? 윤희낭자. 윤희낭자의 발그스레한 볼은 톡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유대감은 윤희낭자의 볼을 2 손으로 감싸고 말하였습니다. 나와 혼인해주겠소. 윤희낭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으로 답하였죠. 유대감은 윤희낭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둘은 강렬한 입맞춤을 시작으로 서로의 몸을 갈구하였습니다. 유대감은 꼭꼭 숨겨놓은 욕정을 꺼내니 하늘로 솟구쳐 있었던 거죠. 유대감의 욕정은 아주 거대했으며 욕정을 본 윤희낭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상상을 초월한 황홀감에 젖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사원부에서 김대감과 춘삼이를 각자 취조를 했죠. 김대감과 춘삼이는 한결같이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유대감은 춘삼이 먼저 취조를 했답니다. 춘삼, 네 어미를 김대감이 겁탈하고 죽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처음 춘삼이는 자신을 혼란시켜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내 아비의 죽음에 대해 아느냐? 춘삼이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김대감이 부모는 죽었지만 춘삼이를 보살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고맙게만 생각했으니까요. 춘삼의 표정을 보니 부모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김대감이 내 어미를 겁탈하고 죽인 사실을 알았기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죽인 것이다. 춘삼이의 얼굴은 점점 혼란에 빠져 있는 표정이었답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럼 직접 확인해 보거라. 춘삼이는 김대감이 말하는 것을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춘삼이 어미 겁탈하고 나서 죽이고 춘삼이 아비까지 죽인 것 알고 있어이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요. 지금은 죽어 없지만 순식이라는 놈이 죽인 것이다. 춘삼이는 너무 놀랐습니다. 순식이는 김대감이 시켜 춘삼이가 죽였으니까요. 춘삼이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나와 순식이 통해 사람을 죽이게 하고 필요 없는 충신계는 다른 충신계로 죽였다니 내가 속고 살았구나. 김대감의 정체를 확인하고 난 후에 춘삼이는 울부짖습니다. 자신의 원수인 줄도 모르고 충성을 다하여 복종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김대감의 만행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답니다. 모두 말하겠습니다요. 춘삼이는 김대감에 대한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대감은 섬으로 유배가 되었고 삶의 마지막을 유배지에서 맞게 되었죠. 그리고 춘삼이는 부모를 죽인 원수를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했다라는 사실에 괴로워 옥사에서 자결을 하였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사회적 통합과 연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 질적 영향을 미치는데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는 결과에 따른 책임도 따르죠. 그러니 매사를 항상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담 능소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야담 능소아와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